김석진 노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의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전에 이미 그의 몸은 습관처럼 침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멀리 보이는 산들의 윤곽이 마치 수묵화처럼 번져 있었다. 7년 전 정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매일 아침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일과였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백구.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있었다. 백구는 주인이 일어나는 기척만으로도 눈을 떴다. 녀석은 커다란 눈을 끔뻑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석진은 아마 이 외로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정미가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백구는 그 공간을 다시 채워주었다. 녀석의 발소리,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녀석의 따뜻한 천은 석진에게 살아갈 이유를 부여했다. 백구야,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석진은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나섰다. 백구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크게 기지개를 켜니 온몸의 뼘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뱃속 깊숙이 들어와 온몸을 정화시키는 듯 했다. 밭에서 풍겨오는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이 냄새는 정미와 함께하던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석진은 먼저 백구에게 사료를 챙겨주었다. 백구는 주인이 밥을 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다. 녀석의 그런 모습은 석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녀석은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것 같았다. 밥을 먹는 녀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석진은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여보, 백구 밥은 챙겨줬어. 녀석이 배고프면 어쩌려고. 정미는 항상 백구를 자식처럼 아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정미의 마지막 선물처럼 말이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전날 남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전부였다. 정미가 있을 때는 따뜻한 밥과 국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늘 그에게 밥을 더 먹으라며 구박하곤 했다.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밥을 더 먹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혼자 숟가락을 드는 일이 너무나도 쓸쓸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석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구야, 밭에 가자. 백구는 주인의 말에 즉시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밭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듯했다. 석진에게 밭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미와 함께 쌓아온 세월을 돌보는 행위였다. 배추와 무, 고추를 심고 키우는 시간들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낙이었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땀을 흘리는 동안 그는 정미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을 되살리곤 했다. 밭에 도착한 석진은 밭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백구에게 말했다. 백구야, 올해 배추가 잘 됐지. 정미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백구는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주인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석진은 삽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밭일을 하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밭일은 그에게 안식처였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녁은 대충 국수에 김치를 곁들여 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백구는 그의 곁을 지켰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석진은 늘 하던 대로 낡은 장롱 앞으로 다가갔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보관되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장롱 문을 열고 맨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논새 마지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그의 아내 정미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아끼던 땅 문서였다. 이 땅은 석진과 정미가 신혼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소중한 재산이었다. 두 사람이 땀과 눈물로 일궈낸 유일한 결실이었다. 석진은 땅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정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은 꼭 손주들한테 물려줘야 해.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녀는 늘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들 지우는 사업을 한다며 서울로 떠난 후 좀처럼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마다 석진은 자신의 피 같은 땅을 팔아 아들을 도와주었다. 논 한 마지기를 팔아 치킨집을 차려주었고 밭을 팔아 국밥집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빚더미와 실망뿐이었다. 정민은 그럴 때마다 속상해했다.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땅인데 그 땅만큼은 손주들한테 남겨줘야 한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석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석진은 정미의 유언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미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꼭 지킬게. 이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주들한테 물려줄게. 백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듯 했다. 석진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구야, 이제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구나. 백구는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온 마을은 정막에 휩싸였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후 이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이제는 썰렁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석진은 백과 함께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과거의 추억처럼 멀고 아련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 백구야, 예전에는 이 마을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백구는 주인의 감정을 아는 듯 그의 발치에 몸을 기댔다. 석진은 녀석의 따뜻한 천에 위안을 얻었다. 밤이 되면 석진은 백구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백구는 원래 마루에 자리를 깔고 자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석진이 불러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자기도 했다. 정미가 살아있을 때는 걔를 방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백구라도 없으면 너무 외로웠다. 어떤 날 밤에는 정미가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꿈속의 정미는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보, 혼자 있어서 많이 외롭죠. 백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미는 꿈속에서조차 그를 걱정했다. 석진은 꿈속에서 그녀에게 대답하곤 했다. 정미야, 나도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다시 적막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백구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너마저 없으면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워. 석진은 백구에게 속삭였다.
백구는 그의 마음을 아는 듯 주인의 손을 핥아주었다. 두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한 시골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평온한 일상은 앞으로 며칠 후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백구가 자신과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물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백구는 주인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석진은 녀석의 온기를 느끼며 잠을 청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정미의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다짐.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이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그의 아들 내외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차이는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평온한 삶을 덮칠 것이었다.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낯선 엔진 소리였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소리는 흙길을 따라 점차 가까워졌고 이내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김석진 노인의 집 마당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본 순간 석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최민서였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해 보였고 민서는 도시적인 세련된 차림으로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소박하고 흙냄새 나는 시골집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석진은 밭에서 물을 주다 말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허리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냥 불쑥 찾아왔어요.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석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백구는 주인의 뒤에 서서 이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했다. 지훈이 다가와 백구의 이름을 부르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가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서가 가까이 다가오자 녀석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온순했던 백구는 갑자기 털을 곤두쓰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위험한 존재를 감지한 맹수처럼 말이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백구야, 왜 그러니 낯선 사람이라 그런가? 석진은 백구를 달래며 말했다. 백구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민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녀석이 저를 싫어하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석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아는 백구는 이렇게 행동하는 개가 아니었다. 녀석의 본능적인 경계는 마치 민서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석진은 차를 끓여 내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는 거냐? 혹시 또 사업 문제로? 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석진의 눈을 피하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석진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무난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석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주 확실한 사업이에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는 거라 실패할 리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세요. 석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었다. 논 한 마지기를 팔아 치킨집을 차려주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문을 닫았다. 국밥집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소중한 재산은 아들의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훈아, 이미 한 번 도와줬잖아.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지.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님, 그때랑은 달라요. 이번에는 본사에서 직접 보증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땅,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것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석진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말투였다. 상속 내가 언제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했냐. 정민은 이 땅 손주들 주라고 했어. 석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손주들이야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저희들이고요. 아버지라면 저희를 먼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논리는 석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순간 백구는 격해지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민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더욱 사나워졌다. 마치 민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백구가 왜 자꾸 저러지? 저를 싫어하나 봐요. 민서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석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걔가 사람을 잘 본다고 하더니. 지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 민서가 말이 좀 거칠어도 마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장이에요. 하지만 석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대답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만 돌아가거라. 그날 저녁.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이루어졌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민서를 경계했다. 민서가 숟가락을 드는 작은 동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으르렁거렸다. 민서는 백구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불안했다. 그날 밤 석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지훈과 민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민서의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말투가 신경 쓰였다. 그는 백구가 왜 그토록 그녀를 경계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백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다. 녀석의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새벽 2시쯤 석진은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가다 거실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민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다. 석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보, 아버지가 절대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락 웃기지 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민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나중에 얘기해. 일단 자자. 석진은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명숙이 말한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이은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백구가 왜 그토록 민서를 경계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녀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잠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다. 그는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다. 그날 밤 하늘은 분노한 듯 울부짖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고 창문을 때리며 집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번개는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다. 마치 이 집안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를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박지우는 술을 한 잔 걸친 탓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아내 최민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치는 어둠을 응시하던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의 단호한 거절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다. 그들의 사업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 끝없이 쪼들리는 생활, 그리고 서울에서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어젯밤 그녀가 지훈에게 속삭였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방법은 바로 그녀가 혼자서 비밀리에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였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지훈의 깊은 잠을 확인한 민서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으며 방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을 들고 걷는 모습은 흡사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쫓는 맹수와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끝장이야. 마루 한쪽 구석에 누워있던 백구는 희미한 기척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녀석은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불안한 기운을 놓지 않고 있었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녀석의 예민한 귀는 쫑긋 세워졌다. 민서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백구는 그 미세한 소리마저 놓치지 않았다. 백구는 주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서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주차된 차 쪽으로 걸어갔다. 백구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민서가 차 트렁크를 여는 순간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서는 트렁크 안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봉지는 꽤 묵직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녀를 감쌌다. 민서는 봉지를 손에 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구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뒤를 따랐다.
녀석의 발은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강가에 도착하자 민서는 거센 물살 소리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평소에는 잔잔했던 강물이 불어난 탓에 무섭도록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강물 위로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드러났고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멈춰섰다. 이곳은 그녀가 미리 봐두었던 장소였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강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테니까. 그녀는 봉지를 손에 든 채 중얼거렸다. 봉지 안에는 그녀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가짜 도장, 위조된 땅 문서 사본, 그리고 박민철이라는 이름의 허위 세입자 계약서.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욕망이 낳은 위험한 산물이었다. 이 서류들은 내일 오전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사라진 것으로 꾸며져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서류들이 사라지면 아버님은 대출을 막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터였다. 민서는 봉지를 강물 위로 힘껏 던졌다. 봉지는 잠시 물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빠르게 떠내려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죄책감이 봉지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버드나무 그늘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구의 두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백구는 민서가 봉지를 던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검은 봉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녀석의 눈빛은 마치 사진을 찍듯 그 광경을 기억 속에 새기는 듯했다. 봉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백구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민서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빗물에 젖은 몸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희망이 감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지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백구는 달랐다. 녀석은 민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강에 머물러 있었다. 끙끙. 녀석은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주인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백구는 봉지가 떠내려간 방향을 계속 주시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강물은 더욱 거세졌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를 깨달은 듯 굳게 결심한 눈빛으로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김석진은 백구의 불안한 기척 때문에 잠을 설쳤다. 녀석은 평소처럼 그의 옆에 눕지 않고 문가에 바짝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석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녀석의 불안감이 자신에게도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평화가 거대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위험의 전모를 아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백구뿐이었다. 밤새도록 쏟아지던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세상은 축축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진득한 공기 속에서 김석진 노인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빗소리에 묻혀 깊은 잠에 빠졌던 탓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백구는 달랐다. 녀석은 새벽부터 이미 잠을 깨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석진이 일어나자마자 백구는 낑낑거리며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의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하게 말하려는 듯했다. 백구야!
왜 그러니? 간밤에 비가 무서웠어. 석진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백구는 그를 올려다보며 짖기 시작했다.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다. 절박함이 담겨있는 어딘가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듯한 짖음이었다. 녀석은 현관문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석진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석진은 아침을 먹는 둥마는둥 하다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녀석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강가 쪽으로 가자고 보채고 있었다. 그는 혹시 녀석이 어디가 아픈가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백구야,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꾸준히 그냥 집에 있자. 석진은 녀석을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백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하게 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점심 무렵이 되자 비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강물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다. 마을의 작은 개천은 이미 흙탕물로 가득 찼고 강가에 있는 밭들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다. 석진은 혹시나 해서 강가 근처에 있는 밭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밭에 혹시라도 피해가 생겼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백구야, 강가 밭이 걱정되니 같이 가자. 석진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백구는 그의 말에 즉시 반응했다. 녀석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앞장서서 강가로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도 맞은 것처럼 보였다. 석진은 백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녀석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백구의 목적지는 밭이 아니었다. 녀석은 밭을 지나쳐 어젯밤 며느리 민서가 봉지를 버린 버드나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가에 도착한 석진은 불어난 강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얕았던 강물이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둑을 넘칠 듯이 흘러가고 있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흘러가는 모습은 공포스러웠다. 세상에, 물이 이렇게 많이 불었나 위험하겠는걸. 석진은 중얼거렸다. 그는 백구를 데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백구는 강물 앞에서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강가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킁킁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민서가 봉지를 던진 지점에 멈춰 섰다. 녀석은 강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다. 격렬하고 절박한 짖음이었다. 백구야, 왜 자꾸 짖니? 물이 무서우면 그냥 집으로 가자. 석진은 녀석을 달랬다. 그러나 백구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짖으며 강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녀석의 눈은 오직 강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석진의 눈에도 강물 위를 떠내려오는 검은 무언가가 보였다. 멀리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백구는 그것을 보자마자 더욱 흥분했다. 녀석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저건 뭔가 쓰레기인가 석진은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백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녀석은 돌아서서 석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녀석은 온몸을 던져 거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백구야, 석진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가운 흙탕물에 뛰어든 백구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녀석의 목표는 분명했다. 어젯밤 민서가 버린 검은 비닐봉지를 찾는 것이었다. 백구의 몸은 물살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렸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봉지를 향해 헤엄칠 뿐이었다. 백구야 위험에 나와 석진은 강가를 따라 뛰어가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와 강물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늙은 몸으로는 빠른 물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강가에 서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 죽음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 찼다. 백구야, 제발 무사해라. 제발. 석진은 간절히 외쳤다. 백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헤엄쳤다. 물살은 녀석을 거칠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할 수 없었다. 녀석은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녀석의 눈앞에는 오직 검은 봉지뿐이었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주인을 구할 수 있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녀석은 자신의 삶을 건투쟁을 시작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렸지만 백구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백구의 몸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다. 흙탕물은 녀석의 코와 귀로 들어와 숨을 막히게 했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녀석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물 위에 희미하게 떠 있는 검은 비닐봉지. 녀석은 그것이 주인을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거친 물살을 이겨내며 헤엄치던 백구는 마침내 봉지가 걸려있는 바위에 도달했다. 봉지는 바위에 얽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봉지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녀석의 이빨이 봉지의 한 부분을 꽉 물었다. 봉지를 물고 나니 녀석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백구는 봉지를 입에 문 채 다시 헤엄쳐서 강가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보다 더 힘들었다. 봉지의 무게와 물살의 저항 때문에 녀석은 몇 번이나 물속으로 잠겼다. 하지만 녀석은 봉지를 놓지 않았다.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녀석은 필사적으로 물 위로 떠올랐다. 강가에 서서 절망적으로 녀석을 지켜보던 김석진 노인의 눈에 무언가를 입에 문 채 헤엄쳐 오는 백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백구야, 이리 와 빨리. 그는 강가에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백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냈다. 온몸이 흠뻑 젖고 숨이 가빴지만 녀석은 끝까지 봉지를 물고 있었다. 마침내 녀석이 강가에 도착하자 석진은 급히 녀석을 끌어올렸다. 백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해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석진은 녀석의 몸을 감싸 안고 녀석이 물고 있는 검은 봉지를 보았다. 이게 뭐냐?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으로 떨리고 있었다. 백구는 그에게 봉지를 건네주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이다. 석진은 젖은 봉지를 받아들고 녀석을 데리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백구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백구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다. 녀석은 주인이 봉지를 여는 것을 지켜보기라도 하려는 듯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녀석의 행동을 보며 석진은 이 봉지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음을 직감했다. 봉지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대체 뭘까? 석진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다. 봉지 안에서 나온 서류들은 물에 젖어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를 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세입자 계약서였다. 그의 밭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고 세입자 이름은 박민철이라고 되어 있었다. 석진은 박민철이라는 이름은 물론 자신의 밭을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었다. 이게 뭐지? 가짜 계약서인가?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펼쳤다. 두 번째 서류는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그의 밭 주소와 소유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의아했다. 이걸 왜 누군가 가지고 있지? 내가 준 적이 없는데. 그의 불안감은 점차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 서류를 본 순간 석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대출 신청서였다. 신청자 이름은 그의 아들 박지훈이었다. 그리고 담보물에는 그의 밭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훈이가 대출을 신청했다고 왜? 그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류의 여러 곳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인감도장이 보관된 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도장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봉지에서 나온 도장은 가짜였다. 석진은 마지막으로 봉지 안에 들어있던 작은 인감도장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케이스 안에는 그의 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짓을... 그는 문득 어젯밤 민서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백구가 민서를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가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주인이 서류를 읽는 동안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석진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석진은 젖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가짜 세입자 계약서, 위조된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짜 도장으로 날인된 아들의 대출 신청서. 이 모든 것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땅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백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석진은 백구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의 등을 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백구의 목숨을 건 희생에 대한 감동이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 안겨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은 주인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듯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된 석진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였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류들을 챙겨들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였다. 아들 내외의 치밀한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평온했던 가족관계는 영원히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험한 강물에서 기적적으로 증거를 찾아온 영궁. 백구가 있었다. 석진은 백구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늘은 다시 푸른빛을 드러냈고 햇살은 젖은 땅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김석진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갇혀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박지훈과 최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지우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띤 채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게 석진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간밤의 일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아버님은 대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터였다. 식사를 마치자 석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민서야, 밥 다 먹었으면 거실로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하게 거실로 향했다. 민서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회복한 듯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를 따랐다. 백구는 주인이 거실로 향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녀석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라도 되는 듯이 석진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백구를 한번 쓰다듬고 나서 테이블 위에 검은 봉지를 올려놓았다. 봉지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채였다. 민서는 봉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석진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봉지를 열었다. 그는 물에 젖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처음 나온 서류는 박민철이라는 이름의 세입자 계약서였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고 민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밭 계약서인가요? 석진은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는 다음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이건 내 논등기부 등본이다.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박지훈의 대출 신청서다. 석진이 세 번째 서류를 내밀자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서는 동요하지 않으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탈로 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석진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봉지 안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가짜 도장을 보여주자 민서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지우는 도장을 보고 충격에 빠진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 이건 대체... 석진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다. 이 도장은 가짜다. 그리고 이 서류들도 모두 가짜지. 이 대출 신청서를 보면 내 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더구나.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전에 나한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지. 민서야! 이게 그 방법이었니? 민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일이었는데 인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석진은 그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피 같은 땅을 팔아 너희 빚 갚아줬을 때는 뭐였냐. 내 피 같은 땅을 팔아줬는데도 부족하다고 했었지. 인색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게 인색한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와 아내의 싸움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끊겼다. 민서는 지훈의 고백에 분노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다 실토해?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아니, 잘못했어? 민서야, 우리는 잘못한 거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서가 그저 계약서만 빌린다길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나중에는 인감도장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의심했지만 이미 일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까지.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서가 이미 다 계획해 놨다고 해서. 민서는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 바보야. 왜 다 말해? 왜 아버님은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녀는 석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땅,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아버님 혼자서 이 땅을 지키면 뭐 할 건데요? 저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백구는 그녀의 거친 행동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격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민서를 향해 경고했다. 그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 주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백구의 위협적인 태도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백구가 간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석진은 차가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상속 네가 그 땅을 받기 위해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거구나. 그의 말은 민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희는 그저 돈 때문에 온 거다. 나를. 그리고 내 아내의 유언을 짓밟고 너희 욕심을 채우려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아내의 욕심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민서는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 땅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버님이. 그녀는 억울함을 토해내며 소리쳤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백구는 조용히 석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대었다. 마치 이제 다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처럼. 석진은 백구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가족은 이제 산산조각났다.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준 영웅이 있었다. 최민서의 절규가 잦아들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낯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붉은빛과 푸른빛이 번쩍이는 경찰차가 김석진 노인의 집 마당에 멈춰 섰다. 경찰차가 시골 마을의 고요한 풍경을 깨뜨리자 이웃집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다. 마치 이 집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듯했다. 석진은 이장이 벌써 신고를 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서류들에 잠시 머물렀다. 김정수 씨와 최민서 씨 맞으시죠? 한 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박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힘없이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석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석진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님, 제발 저희도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 제 인생이 걸린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아버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석진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석진은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절박하다고 남의 재산을 훔치려고 하냐? 훔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거라고 누가 너희한테 준다고 했냐?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자식의 손에 의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을 체포했다. 민서는 경찰관들에게 잡히는 순간에도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놓아요. 저는 억울해요. 시아버지가 너무 인색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점차 멀어져 갔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경찰관들을 따라 나섰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울음소리에 파묻혔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석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자식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평생 아내와 함께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석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비록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평온했던 그의 집은 이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정적은 더 이상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한 침묵이었다. 석진은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줘야 해. 그녀의 유언은 그의 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아들 내외를 너무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인색했던 것일까? 수많은 자책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의 발치에 누군가 다가왔다. 백구였다. 녀석은 조용히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석진은 백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백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그는 녀석의 털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다. 백구는 그런 주인을 조용히 위로했다. 녀석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위험한 강물에 뛰어들어 증거를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보람이 있었다. 그날 밤 석진은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지켜준 영웅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백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증거들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간 후 김석진 노인의 집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어제의 정적과는 달랐다. 평온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무겁고 공허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집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텅 비어 보였다. 석진은 하루 종일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다. 식사를 하려는 생각도, 밭에 나가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백구는 주인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아들 부부의 절규와 원망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깊은 슬픔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내가 너무 인색했던 걸까? 아니면 지훈이 부부가 너무 절박했던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치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아내 정미가 떠올랐다.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미는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남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남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항상 말했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부부는 그 소중한 가족을 배신했다. 그는 이제 정미의 유언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해가지고 어둠이 깔리자 석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마을 이장 박춘식의 집으로 향했다. 이장 집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연락드렸는데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장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석진은 차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장에게 털어놓았다. 이장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장이 입을 열었다. 형님, 그동안 많이고 힘드셨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성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지훈이 부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짓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장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장에게 반박했다. 춘식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속이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용서하기 힘든 일이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하지만 형님이 그들을 경찰에 신고한 건 그들을 벌주려 한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걸 막으려 한 거잖아요. 형님은 땅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 부부를 지키려 한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 세운 거잖아요. 이장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다. 그는 아들 부부를 벌주려 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가혹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곧장 정미의 사진 앞으로 갔다. 사진 속 정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미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다.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증거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증오 속에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털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날 밤 석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지훈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네, 김석진입니다. 제 아들 박지훈 사건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가 합의를 보거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그의 말에 놀란 듯 잠시 침묵하다가 곧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석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아들 부부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정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말이다. 백구는 주인이 전화를 끊자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석진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우리가 지켜낸 건 이 땅만이 아니었나 보다. 가족도 지켜낸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다. 경찰차가 떠난 후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덧나지 않도록 아물게 해주었다. 김석진 노인의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새벽에 일어나 백구와 산책하고 바티를 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빈자리는 그에게 깊은 고독감을 남겼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땅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이었을까? 어느 날 오후 이장 박준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지훈이하고 민서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민서는 다행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형님이 선처를 부탁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지훈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더군요. 혼자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이장의 말은 석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석진은 아들 내외의 소식을 강한히 들을 수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매일 지훈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듯했다. 지훈 또한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진은 손에서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때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그를 쳐다보며 낑낑거렸다. 마치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백구의 눈을 본 순간 석진은 굳은 결심을 했다. 그는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려온 지훈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떨림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냐? 석진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라. 민서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평생 죄인은 아니잖아요. 민서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석진은 지훈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래,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평생 죄인은 아니야. 네 엄마도 그렇게 말했을 거다. 지우는 그의 말에 감격한 듯 울먹였다. 정말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용서할 게 뭐가 있냐. 다들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민서한테 전해라.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석진은 마당에 나가 앉았다. 저녁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다. 백구가 옆에 와서 누웠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구야, 우리가 지켜낸 게 땅만이 아니었나 보다. 가족도 지켜낸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 따뜻한 감촉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한 달 뒤 지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 내년에는 아예 내려와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 민서도 시골 생활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석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부여해 주었다. 백구는 주인의 기쁨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석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곧 가족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한 달 뒤 김석진 노인의 집 마당에 다시 한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 같은 불안감은 없었다. 대신 석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훈과 민서, 그리고 그들의 어린 손주들이었다. 손주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오랫동안 정적에 잠겨있던 집을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채웠다. 민서는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석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듯 보였다. 석진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의 따뜻한 말은 민서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준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다. 지우는 아내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석진이 끓인 된장찌개와 민서가 정성스럽게 무쳐낸 나물 반찬이 식탁에 올랐다. 아이들은 백구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백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바라던 세상이라는 듯이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집 마당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식사를 마친 후 석진은 손자에게 백구가 어떻게 자신의 땅을 지켜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손자는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할아버지 백구는 정말 영웅이네요. 손자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석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놈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백구는 그런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훈 가족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내년에는 아예 내려와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 민서도 시골 생활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지훈의 말에 석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라, 언제든 환영이다. 이 집은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훈 가족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석진의 마음속에는 가족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구야, 우리가 지켜낸 건 이 땅만이 아니었나 보다. 가족의 소중함이었어. 그는 녀석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석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려나고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구는 주인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족을 지켜낸 연궁답게. 녀석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땅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인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백구가 있었다.